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최근 유럽 여행을 하던 중이던 한 한국인은 영국의 지하철을 보고 경악했다는 경험담을 전했습니다. 출근 시간이라 붐빌 텐데도 지하철역에 사람이 없어도 너무 없었다고 하는데요. 자신이 모르는 사이 테러라도 벌어져 사람들이 대피한 게 아닌가 싶어 황급히 밖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이한 풍경은 런던 곳곳에서 관찰됐습니다. 버스 정류장은 사람으로 미어터졌고 이미 발 디딜 틈조차 없었습니다. 길거리에는 차를 몰고 나온 시민들이 잔뜩 찡그린 얼굴로 경적을 울려댔고요. 그 사이 자전거를 탄 수트를 입은 직장인들이 묘기라도 하는 것처럼 도로를 누볐습니다. 영국 철도 노조가 단행한 파업 때문이었습니다. 지하철뿐만이 아니라 영국 철도망의 80%가 멈춰선 그야말로 지난 30여 년 동안 벌어진 파업 중에 최대 규모였죠. 이번 파업은 영국 내 13개 철도 회사에서 일하는 철도 해운 노조 소속 근로자 5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임금과 업무 환경, 해고 문제를 둘러싼 사측과의 막판 협상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시작된 파업이었죠. 로이터 통신은 30년 만에 최대 규모로 벌어지는 이번 파업으로 통근자와 여행객, 학생들은 물론 영국 최대 음악축제인 글래스톤베리 페스티벌 참석자들에게도 중대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이번 철도 파업으로 레저, 연극, 관광 산업에서만 10억 파운드, 그러니까 1조 5,850억 원 이상의 경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고 합니다. 물가 인상이 요즘 워낙 심각하다 보니 공감이 되면서도 한편으로 현지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의 불편이 대단하겠다 싶긴 한데요. 철도뿐만이 아닙니다. 항공사, 법원 공판 변호사, 교원노조, 영국의료협회와 통신사, 우체국까지 부분 파업에 들어갔거나 파업을 예고했죠. 벨기에에서는 근로자 7만 명이 브뤼셀 공항에서 시위해 공항이 마비됐으며 프랑스와 독일 또한 파업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사회 전반적인 인프라가 모두 마비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한 상황인 거죠. 문제는 이런 파업 및 시위 행위가 한국인들의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과격한 양상을 띈다는 점입니다. 프랑스의 경우 몇 년 전에 장기 파업이 유명한데요. 기차와 지하철 운행이 거의 중지되다시피 했던 기간이 무려 6주나 됐습니다. 특히 당시 찬바람이 쌩쌩 부는 겨울이어서 시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오죽하면 출근을 할 수 없어 새벽에 자전거를 끌고 나가 30분 이상 달리는 건 예사였고 1시간 이상 걸어서 사무실에 겨우 도착했다는 이들의 증언도 이어졌죠. 더군다나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노란 조끼라 불리는 시위대의 과격함은 프랑스인들마저 고개를 저을 정도입니다. 시위가 예정된 시간 전에는 하물며 이런 방송까지 나옵니다. 곧 노란조끼 시위대의 시위가 시작될 예정이라 가게를 폐쇄합니다. 그 전에 어서 쇼핑을 마치고 나가주세요 라고요. 그들이 한창 과격하게 시위했던 시기에는 도심의 가게나 은행의 유리창이 성할 날이 없었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봉변을 당한 상인들은 유리창에 나무 판자를 덧대고 아예 폐쇄해버리기도 했죠. 거기에 방화에 약탈이 더해지면서 파리 시내는 무법천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한국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요즘의 유럽인데요. 반대로 외국인들은 한국에 와서 도심을 촘촘히 잇는 대중교통 인프라뿐만 아니라 철저히 관리되는 시설, 뛰어난 서비스 정신에 깜짝 놀라곤 합니다. 그중 가장 감동했다고 말하는 시설은 지하철입니다. 오죽하면 세계 최대 규모 여행정보 사이트 트립어드바이저가 전 세계 국가에서 관광객이 해야 할 단 한 가지를 소개하며 한국에 가면 서울 지하철을 꼭 타야 한다고 말할 정도였는데요. 수년간 BBC와 CNN, 로이터 등 해외 유수의 언론사들이 한국의 지하철을 방문해 감탄하는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우리 눈에는 평범해 보이는 지하철, 대체 뭐가 그렇게 감동적이었던 걸까요? 첫째, 바로 스크린 도어입니다. 평소에는 실감하기 어렵지만 스크린 도어의 중요성은 100번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을 정도인데요. 특히 붐비는 지하철역일수록 더합니다.
유럽에도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지하철이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보기 드문 게 사실이죠. 더군다나 한국처럼 깔끔한 형태가 아니라 허리춤 정도의 높이인 가림막 수준이거나 불투명인 도어일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전자동으로 움직이는 스크린도어 특성상 유지보수가 필수인데 이를 게을리해서 고장난 스크린도어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경우 유동성을 기준으로 스크린도어를 설치해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철저한 유지보수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스크린도어 때문에 다치는 사람이 발생했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도심에 간혹 스크린도어 설치된 곳이 있긴 하지만 찾아보기 드물다고 합니다. 둘째, 의외의 항목이 등장합니다. 바로 화장실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의 장점을 이야기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항목인 것 같은데요. 지하철 역사마다 화장실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엄청나게 감동하곤 합니다. 특히 무료 화장실인데도 불구하고 매시간 화장실 청결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는 순간 한국인들의 철저함과 부지런함에 놀란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더불어 지하철 또한 객실 상태를 살피고 청소하는 인력이 있다는 점에 감탄한다고 하죠. 요즘에는 유럽을 비롯해 다른 나라에도 환승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긴 합니다만 한국처럼 합리적인 요금 체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하철 선진국이라 자부하는 일본에도 없는 환승 할인 제도는 한국을 그야말로 대중교통 이용 천국으로 만들어준 1등 공신 같습니다. 수도권을 기준으로 최대 4번까지 가능한 환승은 총 이동거리를 기준으로 요금을 부과해 더욱 합리적인데요. 이 덕분에 한국의 도심을 관광할 때 교통비 부담이 적어서 기쁘다고 말하는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아마 외국에서 지하철을 이용해본 분이라면 이번 항목에 동감하실 것 같습니다. 바로 촘촘한 배차 간격입니다. 한국의 지하철은 유동인구와 이용인구에 따라 배차 간격을 조절하고 있는데요. 출퇴근 시간처럼 붐빌 때는 1분 정도로 배차 간격이 짧죠? 해외도 비슷하긴 합니다만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효과적인 배차 시스템을 체험하고 나면 한국은 차원이 다르다는 평가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인의 정확함은 눈 오는 날과 폭우가 쏟아지는 날 빛을 발합니다.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예정된 시간에 지하철이 도착하거든요. 유럽의 경우 시설이 노후화된 경우가 많아 눈 오는 날엔 그냥 걸어가겠다며 지하철을 타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한국 지하철의 특색은 바로 무료 와이파이와 어디서든 펑펑 터지는 인터넷입니다. 사실 유럽을 비롯한 미국 도심에서도 아직도 지하철 특정 구간을 지날 때면 5G는 고사하고 3G도 안 뜰 때가 많습니다. 한국의 경우 통신사에서 먼저 나서 지하철에 무료 와이파이와 5G 구현을 하기 위해 애썼죠. 1974년 처음으로 지하철을 도입한 한국의 지하철 역사는 짧다면 짧은 기간 동안 수많은 혁신과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선진국에서조차 보기 어려운 인프라와 서비스를 갖춘 한국의 지하철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모든 게 부지런하며 영민한 한국인의 특성이 고스란히 반영된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